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원도 내 각 정당의 기초단체장 후보가 대부분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강릉시장 공천만 남았습니다. 김홍규 현 시장과 권여결 강원도 의원이 최종 경선을 앞두고 TV 토론을 벌였는데요. 지역 현안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강릉시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현직 시장인 김홍규 후보와 삼선 도의원 출신 권영렬 후보가 공천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최근 발표된 강릉 AI 데이터 센터 특화단지 조성 사업. 권영렬 후보는 냉각수 없이 운영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문가에게 질의했으니까 냉각수가 필요 없는 AI 데이터 센터는 현재 기술로는 비현실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냉식 방식과 액침 냉각 방식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기를 냉각시키는데 막대한 전력이 추가적으로 소모되고 또 수요기업 유치와 전력 공급 계획, 자금 확보 등 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홍규 후보는 3년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기술 발전 등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 공냉식 30%, 리퀴드 방식 70%입니다. 그걸 PG25 공법이라는 걸 합니다. 전자통신을 이용한 그 건물을 짓는 것은 그리고 그 냉각 방식을 정하는 것은 설계에 나와 있고 지금 울산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권과 투자사 간 자금 조달 협의가 이루어졌고 사업 완료 시 지방세 수입 증가가 기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옥계항 개발과 예산 지원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홍규 후보는 항만과 철도, 산업단지를 연계한 물류중심 도시 구상을 강조하며 권영렬 후보의 도의회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권영렬 후보는 항만 지원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론했습니다. 토론이 과열되면서 상대 주장에 대한 답변 시간을 요구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김홍규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민선 8기 추진 사업들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며 더 큰 도약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멈춤 없이 마무리되어 그 결실이 온전히 우리 강릉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오직 강릉 시민만 바라보면서 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권영렬 후보는 도의회 의장 등 의정 경력을 바탕으로 강릉의 변화를 이끌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보수가 무너지면 나라도 힘들어지고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균형과 책임이 함께할 때 강릉도 제대로 발전합니다. 저에게 꼭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25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7일 강릉시장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릉시장 본선 대진표에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광수 국민의힘 원주시장 후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전철 원주 연결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원광수 후보는 오는 2027년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이 적기에 개통될 예정이며 판교에서 여주까지만 운행하는 수도권 광역철도를 원주역까지 연장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문지평 중앙선 전철도 양평균과의 협력을 통해 원주역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 원주의 수건인 수도권 전철 시대를 확실히 매듭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오는 전철은 양평 지평역에서 그리고 판교에서 오는 전철은 경기 여주역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는 이 끊어진 전철 노선을 원주역까지 직접 끌어오겠습니다. 원광수 후보는 또 실용주의적 이재명 정권에서도 원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진영 문제를 뛰어넘어 수도권 광역전철 사업을 다음 임기 내에 매듭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강원도가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연석회의에서 강원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후보는 이날 경기, 인천 등 접경지역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협약을 맺고 접경지역 주민 권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개인 땅 폐기물 처리에 공무원을 동원한 논란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문제를 수사 중이던 원주경찰서가 지난 6일 조남현 전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10월 지인의 땅에 있던 폐기물을 공단 인력과 장비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원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업무방해로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6일 원주시 무실동 법원 사거리에서 15살 중학생 보행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6일 공개된 청원서에서 청원인은 가해 차량들의 무책임한 신호 위반과 경합주행이 아니었다면 아이는 지금쯤 친구들과 웃으며 학교에 있었을 것이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위해 마련된 긴급자동차 특례 제도가 개인의 편의를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 차량도 사고의 원인이었다며 볼라드 등 교차로 보행자 안전시설 확충과 보행자 보호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은 23일 현재 13,200여 명이 동의해 목표 동의 수의 27%를 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8조 6,69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 8조 3,731억 원 대비 2,965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027억 원,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원 9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23일 낮 1시 43분쯤 태백시 장성동의 국유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태백 국유림 관리소장 현장 지휘로 현장에 헬기 10대와 고성능 진화차 등 장비 20여 대, 인력 80여 명을 동원해 산불 발생 1시간 50분 만에 주부를 잡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산 정상부에 위치한 경북봉화 석포재련소 전용 송전선로에서 연기가 발생해 한전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와 태백국유림 관리소는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횡성군과 둔내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전용 숙소가 준공됐습니다. 숙소 건립에는 군비 보조금 4억 4천만 원과 농협중앙회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50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둔내 농협은 이 시설을 거점으로 계절 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해 농가에 인력을 배치하면서 인력 수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 춘천시장 최종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육동한 시장과 국민의힘 후보인 정광열 전 경제부지사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격전이 예고됐습니다. 전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 본선행 티켓은 육동한 예비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육동환 예비후보는 4일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이재수 예비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 자리를 따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6후보는 지난 4년간 닦아온 시정을 연속성 있게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혁신파크와 바이오 특화단지 등 굵직한 현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완벽한 사업들의 진행과 완성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경선에서 춘천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광열 예비후보는 삼성전자 부사장과 강원도 경제부지사 경력을 부각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5대 첨단 산업을 축으로 대규모 자본을 춘천에 직접 끌어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춘천의 반도체는 R&D와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무소속으로는 김윤기, 김팔봉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완성된 춘천시장 대진표. 재선을 노리는 현직 시장과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거친 야당 후보가 맞붙으면서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최악의 위기에 놓였던 속초 의료원이 체불 임금과 공사대금 문제를 해소하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강원도가 재정을 지원하고 전문 진료센터 등도 문을 열며 정상화의 숨통이 트인 건데요. 하지만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최악의 경영난을 겪던 속초의료원이 시설 확충과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전문진료센터 1층에 건강검진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각종 검사실을 갖추고 검진 동선을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채열실하고 영상의학과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이동 동선이 짧아져서. 이제 저희처럼 원스톱으로 다 되는 병원이 많지는 않아요. 이에 앞서 지상 5층 135대 규모의 주차타워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전문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단계적으로 특화할 계획입니다. 별관 재활병동은 다음 달부터 센터 3층과 4층으로 이전합니다. 특히 영동 북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호스피스 병동도 들어섭니다. 전문진료센터 5층에 마련된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병동 내에는 9개 병상이 들어서며 올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급한 불이었던 경영위기는 일단 고비를 넘겼습니다. 최대 20억 원에 달했던 임금 체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금융자 지원으로 모두 해소됐습니다. 또 미지급된 공사대금도 장례식장 임대 보증금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가 추경 예산을 통해 지방의료원 5곳에 출연금 6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재정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정 갈등 여파로 공공의료원 전문의들의 수도권 행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속초의료원은 응급실과 마취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 과목 전문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의사 확보, 이게 제 가장 큰 고민인데, 이거 쉽게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속으로 있습니다. 각각의 의료기관들한테 맡겨서 의사를 구하라. 이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이 로컬에 있는 병원들은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요구 조건이 너무 많거든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졌던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에 따른 공익적 손실을 보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1980년 광부들과 주민들에게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자행됐던 사북항쟁이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번 기념일을 더는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국가의 공식 사과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기념식마저 연기된 가운데 피해자들은 또다시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980년 4월 21일 정선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들은 회사의 횡포와 어용노조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이날을 근현대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기억하며 매년 기념해왔지만 올해 행사는 잠정 연기됐습니다. 국가의 공식 사과 없는 기념식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입니다. 사북 사건은 정당한 노동운동에 나선 광부와 주민들을 국가 공권력이 탄압하며 벌어졌습니다. 이후 대규모 연행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어졌지만 정부의 공식 사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시효 자체를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사고는 모두 취소하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국가폭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죠. 그런데 사북 사건은 기다리는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좀 그런 것이 외면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피해자들은 사북항쟁 기념일을 기점으로 국가가 사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에서 시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이라는 광부들이 고문을 받고 그래 모진 삶을 살다가 일찍이 그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명예회복을 하고 다만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동의한 국가사과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도 서명운동과 상영회를 통해 사과 이행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5.18이 있는 5월 민주화의 달이나 지방선거 직후인 6월 이내라도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46년이 지나서야 용기 내 외치는 사북의 늦은 메아리가 이번에는 국가의 응답으로 돌아올지 주목됩니다. 국가폭력이 발생한 그 해 사북에 세워진 표지석입니다. 피해자들은 대통령의 사과로 새 역사가 쓰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각 후보는 정책 대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강원지사 후보가 일제히 정책 발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는 정책 자문기구인 강원특별정책자문단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문단은 학계 인사와 분야별 현장 전문가 1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 후보는 이르면 이달 말을 전후로 분야별 정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원도를 변화시키려면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같이 강원도를 꿈꾸고 강원도를 설계하고 또 변화해 나가는 그 과정 전 과정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 후보는 도민 참여형 정책 수렴 플랫폼 운영에도 들어갔습니다. 선거 전까지 3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고 선거 이후 우수 정책을 선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진태 예비후보도 100인의 도민공약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후 선발된 시민들이 직접 분야별, 지역별 정책을 만들고 5월 중 도민 투표를 통해 최종 공약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도민들이 직접 그렇게 공들여서 정해 주신 거니까 저하고 이 공약단이 같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결정은 도민에게, 책임은 도지사가 지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출마 선언 이후 빠르게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놓으며 공약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1호 공약으로 배달 종사자 유류비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2호로 반값 육아용품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각 후보가 공약 발굴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후보별로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을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